코딩 셰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뷰 두 번째 강좌로서 이처럼 리스트 뷰에서 각 리스트 뷰 아이템을 터치하면 현재의 데이터를 다른 페이지로 전달하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아요 버튼은 서버와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이처럼 화면에 배치하는 정도로만 구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리스트 뷰 관련해서 가장 많이 구현되는 기능 중에 하나이며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기인 만큼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했고요. main.dart 파일에서 필요없는 부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우선 이미지 폴더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이미지들을 복사해서 이미지 폴더에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미지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pubspec.yaml 파일에도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언커멘트 시켜주시고요. 인덴트를 먼저 맞추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폴더 내에 이미지들을 이처럼 한 번에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stateless 위젯으로 myApp 위젯을 생성하고 material app 위젯을 불러온 후에 곧바로 home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mypage라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stateful 위젯으로 mypage 위젯을 생성해 주시고요. scaffold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const 키워드를 붙여 주겠습니다. 이제 앱바를 생성해 주시고 body 아규먼트에서 list view builder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 뷰를 구현하기에 앞서서 리스트 뷰에서 사용할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롭게 model.dar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material.dart 파일을 임포트하고 anima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순한맛 시즌 1 12번 강좌에서도 설명드렸듯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이 클래스를 통해서 동물로 분류되는 애니멀 타입의 사자, 호랑이 등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동물들의 객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속성을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속성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우선 동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각 동물의 이미지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동물이 사는 곳은 어디인지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변수 앞에 final 키워드를 사용한 이유는 전달받은 데이터에 따라서 여기에서 각각 다른 동물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앱이 실행될 때, 그러니까 런타임 시에 변하지 않는 상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final과 const 키워드에 대해서는 조금 매운맛 6번 강좌에서 세세하게 설명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에서 각 동물들의 객체가 만들어지려면 이 세 가지 속성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성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material.dart 파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main.dart 파일로 와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애니멀 클래스로 전달될 리스트 데이터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우선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 주겠습니다. 이 static이라는 키워드는 다음 강좌에서 주제를 잡아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tring 타입의 리스트를 선언하고
변수명은 animal name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이처럼 동물 이름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 데이터를 복사해서 2번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변수명을 animal image pass라고 바꾸어주고 리스트 데이터의 내용도 이처럼 바꾸어 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이미지의 경로를 그대로 적어준 것입니다. 또한 여기도 애니멀 로케이션으로 변수명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도 이처럼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물 이름, 이미지 경로, 사는 곳 이렇게 3가지 리스트 데이터가 준비되었으니 이 데이터의 근거에서 이번에는 동물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생성한 이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각각의 동물 객체들을 생성하고 이 동물 객체들을 리스트에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동물 객체에 대한 리스트이므로 이 리스트의 타입은 여기 이 애니멀 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이널 키워드를 붙여주고 애니멀 타입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애니멀 데이터라고 해주겠습니다. 여기 애니멀에 클릭을 하고 Alt Enter를 눌러서 model.dart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list.generate라는 것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플러터 공식 문서를 보면 length의 길이만큼 0부터 인덱스 -1까지의 범위에 각 인덱스를 오름차순으로 호출해서 만든 값으로 리스트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복잡하니 곧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nt 타입의 list generate를 불러왔고요. 리스트의 값을 3개로 지정했으니 0부터 올라가면 0, 1, 2 이렇게 3개의 값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0부터 2까지 오름차순으로 호출하면서 인덱스 곱하기 인덱스를 하라고 조건을 주었으니 0 곱하기 0, 1 곱하기 1, 2 곱하기 2를 한 값을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 1, 4 이렇게 3개가 리스트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애니멀 데이터 리스트로 와서 현재 우리는 8개의 리스트 값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이 길이는 여기 애니멀 로케이션 리스트 변수 값의 길이와 같을 것이므로 여기 length는 애니멀 로케이션 .length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만큼 애니멀 객체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잠깐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애니멀 객체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name에는 여기 애니멀 name의 인덱스를 전달해 주면 되고 그리고 location은 여기 애니멀 로케이션 인덱스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미지 패스 역시 애니멀 이미지 패스 인덱스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애니멀 데이터 변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리스트 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 아이템 카운트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우리가 필요한 리스트 아이템의 개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의 개수는 애니멀 데이터의 사이즈가 될 것이므로 애니멀 데이터 .length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아이템 빌더에는 먼저 컨텍스트와 인덱스를 전달해 주고 card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강의에서 리스트 뷰를 만들 때와 똑같고요. 이번에는 card 위젯의 child로 리스트 타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리스트 타일은 하나의 row, 즉 행을 말하는데 이 행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은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선행 또는 후행 아이콘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타일의 소스 코드를 보면 이처럼 다양한 아규먼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틀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텍스트 위젯을 불러온 후에 애니멀 데이터 인덱스를 불러오고
각각의 인덱스에 맞는 동물 이름을 불러오기 위해서 뒤에 점을 찍어보면 이처럼 애니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즉 네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동물 아이콘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딩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리딩 아규먼트는 우리가 앱바를 만들 때 왼쪽에 아이콘을 넣기 위해서 종종 사용했던 바로 그 아규먼트입니다. 먼저 이미지의 사이즈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위드스 속성 둘 다 50을 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child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이미지 어셋 위젯을 가져오겠습니다. 역시나 애니멀 데이터 인덱스를 가져오고 이번에는 애니멀 클래스 속성 중에서 이미지 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패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에뮬레이터를 띄우고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럼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각 동물들과 이름들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리스트 아이템을 터치하면 해당 페이지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타일의 소스 코드를 다시 보면 이처럼 onTab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onTab 메서드를 불러오시고요. 우선 print 메서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print 메서드에 노란 밑줄이 생긴다면 debug print 메서드를 불러오면 됩니다. 이제 각 리스트 아이템을 터치하면 해당 동물 이름이 출력될 수 있도록 애니멀 데이터 인덱스에 네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콘솔 창을 올리고 클릭을 해보면 예, 해당 동물의 이름들이 잘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시에 보여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롭게 애니멀 페이지라는 달트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 페이지는 앱바에는 동물 이름이 그리고 바디 부분에는 리스트 타일보다 큰 동물 이미지와 그 밑에 동물이 사는 서식지가 출력되는 구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material.dart 파일을 임포트 해 주시고요. 스테이틀리스 위젯으로 애니멀 페이지 위젯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스캐폴드 위젯을 리턴해 주고 앱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이 텍스트 위젯은 우선은 empty string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body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센터 위젯을 불러오고 동물의 이미지와 서식지가 차례로 출력될 것이므로 컬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컬럼 위젯 내에서 이미지 어셋 위젯과 텍스트 위젯을 차례로 불러오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모양을 갖추어 놓고 다시 main.dart 파일로 와서 onTab 메서드 내에서 페이지 이동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터 of 메서드를 불러오고 뒤에서 push 메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material out 위젯을 불러오고 컨텍스트를 전달해 준 후에 편의상 코드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애니멀 페이지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이 정도 페이지 이동 기능은 무리 없이 구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앱의 흐름상 사용자가 리스트 아이템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이 애니멀 페이지 위젯 페이지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니멀 페이지 위젯 생성자에서 데이터를 전달받게 해주겠습니다. 그러자면 여기 model.dart 파일에 애니멀 클래스 타입이 필요하므로 애니멀 타입에 애니멀이란 속성을 하나 만들고 여기는 model.dart 파일을 임포트 해 주시고요. 이제 생성자에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밑줄이 생기는 이유는 이 애니멀 변수는 null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required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참고로 여기 애니멀 클래스와 애니멀 페이지 클래스의 생성자를 비교해보면 애니멀 페이지 클래스 생성자는 컬리 브레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애니멀 페이지 클래스의 생성자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현되는 named argument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named argument인 애니멀 argument 앞에 required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현을 해야 하는 argument가 되었습니다. 다시 main.dart 파일로 가서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 주었으니 여기 애니멀 페이지 위젯에서 애니멀 argument를 불러오고 여기에 애니멀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서 터치되는 리스트 아이템의 번호도 필요하므로 뒤에 인덱스도 전달해 줍니다. 자, 이제 페이지 이동 시 데이터들이 여기 애니멀로 전달될 테니 이제 애니멀 페이지 위젯 내에서 이 애니멀을 사용해서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출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앱바 타이틀에는 animal.name을 불러오면 되고 여기 이미지는 animal.imagePath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이 사는 서식지는 animal.location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코딩이 다 끝났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이동을 하면 데이터는 잘 전달이 되어서 동물의 이미지와 서식지는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이미지는 너무 크고 서식지는 너무 작게 보여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어셋 위젯을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하이트 200, 위드스 200으로 주겠습니다. 예, 자동 저장이 되면서 이미지가 작아졌고요. 이미지와 텍스트의 간격도 20 정도를 주겠습니다. 앞에는 const 키워드를 붙여주시고요. 또한 서식지 앞에도 it lives in이라는 내용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 s가 빠졌네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18 정도로 키워 주겠습니다. 스타일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그리고 이 앞에는 const 키워드를 붙여 주겠습니다. 예, 보다 더 깔끔하고 예쁜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상단에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컬럼 위젯에 메인 액세스 얼라이먼트 센터럴 속성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예, 좀 더 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처럼 like 버튼이란 패키지가 있고요. 인스톨링으로 가서 먼저 pubspec.yaml 파일에 dependency를 설치해 줍니다. 복사를 해서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서 animalpage.dart 파일 상단에서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와서 여기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복사해서 텍스트 위젯과의 간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like 버튼이란 위젯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의 사이즈를 저는 3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isLiked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우선 isLiked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like count 아규먼트를 불러오고 역시나 like count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like 버튼을 누르면 좋아요의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즉 state가 변하게 되므로 애니멀 페이지 위젯을 stateful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like 버튼을 위한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리언 타입으로 isLiked라는 변수를 만들고 값을 false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int 타입으로 like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0으로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가서 boolean 타입인 isLike는 값이 false였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여지고 있고 like count는 값을 0으로 초기화 시켰기 때문에 값이 0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애니메이션과 함께 카운트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like가 취소가 됩니다.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like 버튼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서버와 연동이 필요하므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학습한 리스트 뷰에서 페이지를 이동하는 기능은 상당히 자주 쓰이고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완벽하게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